치아의 뿌리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머리 부분에만 이렇게 측방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결국 깨져나가게 돼요. 이런 굴곡 파절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안녕하세요, 이살린 치과의사 김성호입니다. 원장님, 어제 양치하는데 이가 너무 시리더라고요. 치아 위쪽을 만져보니까 홈이 좀 깊게 파져 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충치로 인한 폐임이 아니라면 비우식성 치경부 병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 우식이 충치거든요. 비우식성, 그러니까 충치가 아닌 원인으로 치경부, 치아 목 부분에 치아와 잇몸 경계부겠죠? 거기에 생긴 병소를 의미하고요. 치아 표면이 닳거나 깨져나가서 그 부위가 패이게 되는 질환이에요. 비우식성 치경부 병소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치경부 마모증으로 말 그대로 닳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와 더불어서 잘못된 양치질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잇몸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좀 내려가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더 빨리 내려가잖아요.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덮여있던 치아의 뿌리 부분이 드러나게 돼요. 치아 뿌리 부분은 이 보호층인 범랑질이 없어서 양치질을 하는 등의 기계적인 자극에 의해서 치아가 패이게 돼요.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쪽이 더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더 세게 미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자세는 불편하다 보니까 이쪽이 더 많이 패이는 경우들이 많고, 왼손잡이 분들은 반대로 또 오른쪽 치아들이 많이 닳게 돼요. 이렇게 생긴 치경부 만모증은 마치 도끼로 찍은 듯이 V자 형태로 패이게 되고 폭이 좁고 깊이는 깊은 게 특징입니다. 충치가 원인이 아닐 때 치아가 패일 수 있는 두 번째 원인은 굴곡 파절인데요. 치아가 깨져나가는 건데 굴곡, 휘어서 깨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씹을 때 이렇게 짝짝 하듯이 수직적인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힘을 쓰기 때문에 사실 치아는 옆으로 힘도 많이 받아요. 오징어 씹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치아를 좌우로 밀면서 오징어를 찍고 잘게 부수잖아요. 이때 치아가 좌우로 미는 힘을 측방력이라고 하는데, 치아의 뿌리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머리 부분에만 이렇게 측방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휘었다 펴졌다 하게 됩니다. 이때 힘이 집중되는 부위가 치아 머리의 중간 부분인 치경부, 치아 목 부분이고요. 여기에 계속 힘을 받게 되면서 미세한 균열이 처음엔 일어나다가 결국 깨져나가게 돼요. 구강악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굴곡 파절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갈이입니다. 이갈이는 밤 사이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평소 저장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쓰고 이를 가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측방력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의 마모와 굴곡 파절에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굴곡 파절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치아는 따로 있어요. 송곳니 보시면은 날카롭고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찢어 먹기 용이하기 때문에 송곳니부터 같이 붙어있는 작은 어금니까지 이 치아들이 옆으로 갈아먹는 측방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마지막 원인은 흔하진 않지만 치아 침식증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탄산음료나 과일,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외인성 침식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아니면 술 먹고 구토하는 등의 위산에 의해 치아가 부식되는 내인성 침식증으로 구분이 돼요. 아까 제가 치경부 마모증에서는 도끼로 찍은 것처럼 좁고 깊게 파인다고 했잖아요. 침식증에서는 이렇게 숟가락 형태로 넓고 얕게 파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위는 범랑질이에요. 범랑질이 우리 치아의 손톱 역할을 하는데 손톱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벌써 너무 아프지 않나요? 비우식성 치경부 병소는 이 범랑질을 손상시키기에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시고 치아 목 부분에 치아가 패여 있다고 보이신다면 빨리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아요. 원인은 세 가지인데 실제 임상에서는 대체로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환자와 자세하게 상담하고 증상이 나타난 부위, 그리고 그 병소를 직접 확인해서 정확한 원인에 따라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치아 패임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는 조금씩 달라져요. 패임이 심하지 않다면 당연히 치료도 간단해지는데요. 패임 부분만 치아색 나는 레진으로 간단하게 수복해주면 됩니다. 홈이 만약에 정말 깊게 파여서 신경까지 노출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신경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레진은 좀 잘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레진이 자꾸 떨어져서 병원에 오셔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단단해 보이는 치아도 이 굴곡 파절이라는 용어처럼 실제로는 미세하게 휘고 움직여요. 레진이 좋은 재료긴 하지만 이 범랑질보다는 강도가 약하기도 하고 이 물성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치아가 휠 때 레진과 치아 틈 사이에 경계 부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으면 이 경계 부위가 갈색 띠처럼 보일 거예요. 갈색 띠가 보인다는 건 때가 낀 거고요. 때가 낀 건 틈새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쉽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충치가 진행될 수도 있어서 잘 지켜봐야 해요.
턱 근육 보톡스 많이 들어보셨죠? 보톡스의 효과가 근육의 활성도를 낮춰주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힘 자체를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갈이를 사실 치료할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보톡스로 이갈이의 힘을 낮춰주고 또 스플린트, 이갈이 방지 장치를 통해서 치아를 보호해주는 그런 치료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항상 칫솔질인데 올바르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치아를 양옆으로 이렇게 닦으시는 것보다 이 잇몸 쪽에서 씹는 면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수직적으로 닦아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세게 닦으면 개운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균은 미세하기 때문에 칫솔질도 강하게보다는 섬세하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탄산이나 스포츠 음료, 이런 산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했다면 바로 양치하기보다는 물로 입안을 오래 헹구시고 하시거나 10분 정도 지난 후에 칫솔질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산성 물질이 치아에 묻은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의 마모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치아 패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게 방치됐을 경우에는 충치만큼이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시거나 손으로 만져봤을 때 패임 증상이 느껴지셨다면 반드시 치과에 오셔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살리는 치과 의사 김성호였습니다.